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체에 남아있는 흔적 기관들을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구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진화의 흔적과 새롭게 맡게 된 역할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폐는 심장처럼 스스로 뛰지 않습니다. 위장처럼 스스로 꿈틀거리며 공기를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공기는 매번 폐 안으로 들어오고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신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폐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몸속 어딘가에서 공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폐가 아니라 폐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겠습니다. 갈비뼈 3장, 횡격막, 그리고 공기의 길을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유리연골의 구조. 내 몸에 암호를 푸는 시간. 26번째 에피소드. 폐는 스스로 숨쉬지 않는다. 갈비뼈 3장과 횡격막이 만드는 음압 펌프입니다. 우리는 숨을 쉰다고 말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폐가 스스로 부풀어 오르고 스스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폐는 스스로 움직이는 펌프가 아닙니다. 폐 안에는 심장처럼 강하게 수축하는 근육도 없고 위장처럼 스스로 꿈틀거리며 공기를 밀어넣는 장치도 없습니다. 폐는 부드럽고 탄성이 있고 안쪽으로 오그라들려는 성질을 가진 수많은 작은 공기주머니의 집합입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스스로 부풀 수 없는 폐 안으로 공기는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폐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흉곽이 공간을 만들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그 결과 생긴 압력 차이가 공기를 폐 안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호흡의 주인공은 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폐는 갈비뼈 3장과 횡격막이 만들어낸 압력 변화에 끌려다니는 부드러운 주머니에 가깝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공기가 들어오는 길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인체의 압력 설계도입니다. 먼저 흉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갈비뼈를 가슴을 보호하는 단단한 쇠장처럼 생각합니다. 심장과 폐를 둘러싸고 있는 뼈를 댄 방어막.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갈비뼈 3장은 그냥 단단히 고정된 철창이 아닙니다. 갈비뼈는 뒤쪽에서 등뼈와 관절을 이루고 앞쪽에서는 연골을 통해 흉골과 이어집니다. 즉 흉곽은 닫힌 상자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뼈와 연골의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숨을 들이마실 때 위로, 앞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흉곽의 앞뒤지름이 커지고 가로지름도 커집니다. 앞쪽 흉골이 손잡이처럼 들려 올라가면 가슴의 앞뒤 공간이 넓어집니다. 마치 펌프 손잡이가 올라가듯이 갈비뼈와 흉골이 전방으로 이동합니다. 이 움직임을 펌프 손잡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또 아래쪽 갈비뼈들은 양동이 손잡이처럼 옆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갈비뼈의 옆부분이 올라가면 흉곽의 좌우폭이 넓어집니다. 이 움직임을 양동이 손잡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슴이 앞뒤 좌우로 넓어져도 가장 큰 변화는 아래쪽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 사이에 놓인 얇고 넓은 돔 모양의 근육입니다. 밑쪽에는 폐와 심장이 있고 아래쪽에는 간, 위, 장 같은 복부 장기가 있습니다. 횡격막은 흉곽과 복강을 나누는 벽이면서 동시에 호흡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엔진입니다. 가만히 앉아 조용히 숨을 쉴 때 우리가 마시는 숨의 대부분은 바로 이 횡격막 움직임으로 만들어집니다. 횡격막은 평소 위로 볼록한 돔처럼 흉곽 안쪽으로 솟아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 근육이 수축하면 이 돔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돔이 내려가면 흉곽의 세로 길이가 길어집니다. 폐가 들어있는 방의 바닥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폐가 먼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흉곽이라는 공간이 커집니다. 공간이 커지면 그 안의 압력은 떨어집니다. 이 압력은 완전한 진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깥 대기압보다 아주 조금 낮아지는 순간 공기는 높은 압력 쪽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이동합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기 시작할 때 흉막 공간의 압력은 대기압보다 약간 낮은 음압 상태입니다. 대략 마이너스 5cm H2O 정도. 이를 수은주 단위로 바꾸면 대략 마이너스 4mm H주글이 안팎의 작은 음압입니다. 숨을 들이마셔 흉곽이 더 벌어지는 순간 이 압력은 더 낮아집니다. 대략 마이너스 7.5cm H2O 정도까지 더 음압으로 내려갑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압력 차이가 평생 폐를 흉벽 쪽으로 붙잡아두고 바깥 공기를 폐포 깊숙한 곳으로 끌고 들어오는 호흡의 핵심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슴속에 아주 작은 음압 공간을 품고 살아갑니다. 완전한 진공은 아니지만 생명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정교한 저압 공간입니다. 즉, 공기는 우리가 억지로 빨아들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압력 차이에 의해 폐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신다는 말은 생리학적으로 보면 몸 안에 아주 작은 저압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횡격막이 내려가고 외비뼈가 올라가고 숨강이 넓어지고 폐포 안의 압력이 바깥보다 낮아지고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흡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기는 음압 때문에 기도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 통로는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공 청소기로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일 때 호스가 납작하게 눌리면 공기는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기 호스에는 압력을 버티는 나선형 뼈대가 들어 있습니다. 인체도 비슷합니다. 공기가 지나가는 길인 기관과 기관지는 그냥 말랑한 살점으로 된 관이 아닙니다. 목 아래에서 가슴 속으로 내려가는 기관에는 C자 형태의 단단한 유리연골 고리가 여러 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C자 고리는 기도의 앞쪽과 옆쪽을 둘러싸며 통로가 납작하게 무너지는 것을 막습니다. 완전히 원형이 아니라 C자 형태인 이유도 있습니다. 기관 뒤쪽에는 식도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식도는 뒤쪽에서 부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은 앞과 옆은 단단한 연골로 버티고 뒤쪽은 평활근과 막성벽으로 남겨 삼킴과 호흡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관이 폐 안으로 들어가 기관지로 갈라지면 연골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큰 기관지에서는 기관처럼 규칙적인 C자 고리보다는 불규칙한 유리 연골판들이 벽 곳곳에 지탱합니다. 이 연골판들은 폐가 팽창하고 수축할 때 기관지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하면서도 공기가 지나갈 중심 통로는 계속 열려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더 작은 세기관지로 내려가면 이 연골은 사라집니다. 그 대신 세기관지는 혐활근과 주변 폐조직의 당김에 의해 열리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는 기관이나 큰 기관지보다 압력 변화와 수축에 훨씬 민감합니다. 천식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도 공기가 지나는 작은 통로가 좁아지고 그 좁은 길을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흉곽에 음압이 생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음압을 견디며 통로를 열어두는 기관과 기관지의 유리연골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흉곽은 압력을 만들고 횡격막은 공간을 넓히고 유리연골은 공기의 길을 버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공기는 폐 안쪽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폐는 스스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펌프가 아닙니다. 공기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흉곽과 횡격막이 만들어내는 작은 압력 차이입니다. 갈비뼈는 닫힌 철창이 아니라 앞뒤와 좌우로 넓어지는 움직이는 세장입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 사이의 단순한 칸막이가 아니라 흉곽의 바닥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생체 피스톤입니다. 그리고 기관과 기관지는 그 음압 속에서도 공기의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리연골 프레임으로 통로를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들숨은 폐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외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고 흉곽의 압력이 떨어지고 유리연골이 기도를 열어두는 정교한 협동 작업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이마시는 한 번의 숨 안에는 움직이는 흉곽, 내려가는 횡격막, 무너지지 않는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음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흉곽이 넓어진다고 해서 폐가 반드시 따라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는 흉곽 안에 그냥 매달린 풍선이 아닙니다. 폐가 흉벽을 따라 움직이려면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정교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폐와 흉벽 사이의 얇은 막, 흉막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작은 폐포가 왜 숨을 내쉰 뒤에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지, 그 표면을 붙잡고 있는 계면활성제의 비밀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